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꾸준히 PT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닭가슴살을 굉장히 먹기 힘들어합니다. 한 덩이도 먹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배가 엄청 이제 꾸룩꾸룩하고 운동하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단백질 보충제 부작용이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섭취가 많을수록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백질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는 지방의 3배, 탄수화물의 2배로 굉장히 높은데요. 실제 단백질 섭취가 적은 그룹의 경우 기초 대사량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먼저 단백질의 하루 권장량을 살펴보면 하루에 자신의 체중 곱하기 0.8에서 1g 정도 드셔야 합니다. 이건 활동량이나 목적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일반인이고 숨쉬기 운동을 주려고 한다면 딱 이 기준만 맞춰주시면 돼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라면 자신의 체중 곱하기 1.5 그리고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은 2g까지 드셔도 되는데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꾸준히 PT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한 지는 지금 한 6년 정도 됐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근육량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제가 최근에 몸무게를 재봤을 때 이제 50kg였는데 50kg에서 이제 최소로 이제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 양을 계산을 해보면 0.8을 곱하니까 40g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는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1.2g 이상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60g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닭가슴살 한 덩이 뭐 100g이라고 해서 이게 단백질 100g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23g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2~3덩이를 먹어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닭가슴살을 굉장히 먹기 힘들어합니다. 네, 저는 한 덩이도 먹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먹기 좋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저는 차라리 막 계란 흰자만 먹거나 아니면 이제 단백질 음료 섭취하거나 거의 이런 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이제 사람들마다 식습관이 정말 다르잖아요.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식사를 거의 탄수화물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몇 끼 단백질을 반찬으로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면 추가로 먹을 필요는 없고 섭취량이 불충분하다면 단백질 보충제에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육류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약속이 없는 날은 거의 뭐 김밥이나 냉면이나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단백질이 좀 부족해지기 쉬운 환경이라 일부러 단백질을 좀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긴 합니다. 우선 단백질 보충제의 종류를 보면 유청 단백질, 대두 단백질, 유청 대두 카제인 단백질이 있는데 먼저 유청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근육의 재료로 빨리 사용되는 루신의 함량이 다른 단백질보다 높고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다만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저는 우유에 굉장히 알레르기가 많은 편이어서 저는 이런 걸 먹으면 배가 엄청 이제 꾸룩꾸룩하고 하루 종일 막 화장실 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알레르기 수치가 높은 걸 먹으면 몸에 부종도 생기고 여러 가지 트러블도 생기고 이제 그야말로 독소를 먹는 거거든요. 마스트 검사라고 하는데 내과에 가시면 피 뽑아서 할 수가 있어요. 이 검사를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단백질 종류를 찾아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두 단백은 유청 단백보다 소화 흡수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식물성 성분 중에서 대두 단백질이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은 편인데 소화 흡수율로 따진 아미노산 스코어에 따르면 대두가 0.84점, 완두 0.62점, 밀 0.45점, 쌀 0.37점이거든요. 그리고 대두 단백질은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콩에 든 일부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고 콜레스테롤 배설률을 증가시켜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유당불내증에서도 자유롭다는 사실이죠. 저는 무조건 대두 단백이 들어있는 것만 이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단백질을 섞은 복합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소화 흡수가 빠른 유청 단백질과 소화 흡수가 느린 카제인 단백질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대두 단백질을 함께 넣은 복합 단백질이 있어요. 우리 몸은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끊임없이 근육의 합성과 분해를 반복하는데 이럴 때 복합 단백질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일 1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 24시간 동안 좀 안전하게 좀 전해질 농도, 단백질 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추천을 더 드리는 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식사 대신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하게 섭취했을 때 몸이 필요한 양만큼 쓰고 남은 단백질은 다 어디로 갈까요? 칼로리 섭취가 높아져서 근육보다는 지방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드시던 식품을 이왕이면 대체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초콜릿 바 대신에 단백질 바, 초코우유 대신 단백질 음료 이런 것들 먹는 게 도움이 되시겠고, 사실 유동식이어가지고 너무 빨리 넘어가기는 해요. 너무 빨리 넘어가서 좀 헛헛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보면은 다 맞춰서 나오거든요. 비타민, 무슨 뭐 아미노산, 무슨 뭐 다른 것들, 뭐 철분 뭐 다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좀 허전한 느낌만 좀 참으면은 다이어트에는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최근에 단백질 보충제 부작용이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백질은 몸속에 저장될 수 있는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간과 신장을 통해 다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 과부하를 주게 되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2020년 미국 신장학회지에 실린 논문이 있는데, 신장에 문제가 없던 사람이라도 과도한 양의 단백질을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말기 신부전증이 생기는 비율이 높아진다. 결국 뭐든 과하면 독이 된다고 무턱대고 많이 먹기보다 하루 권장량을 잘 따져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